자, 쿨러 테스트하던 도중 또 이런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B550 보드들은 거의 다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파니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5800X 3D 5800X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인텔 12900K 제품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노아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애들은 12900KS 뛰어넘었다. 가성비로, 성능면으로. 그 이유는 들어가는 메인보드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5800 제품에 L3 캐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제품이 조금 더 잘 나온 거, 게이밍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온 거, 그래야 분명히 단점도 있죠. 5800X의 작업 능력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고, 가격대가 조금 많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점, 단점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L3 캐시가 하는 역할이 CPU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메모리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L3 캐시를 조금 거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에 조금 영향이 많은가 봐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리뷰가 조금 많이 늦어서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어느 정도의 보드를 껴야 되는지, CPU 쿨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부품은 5800X3D, 그리고 메모리는 트라이던트 G스킬 3600CL16 제품. 듀얼킷 같은 경우에는 쿼드킷으로 호환이 되는 보드가 있고 안 되는 보드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이렇게 차라리 32기가를 한 번에 때려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은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게이밍 쪽에선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상급 제품인 3080 Ti, 여기다 플러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탑이죠. 크라켄 X73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550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셔서 조립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800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쿨러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데 SSD 2개에 2TB 하드 2개를 지금 넣어주셔서 PM9A1 그리고 P31 제품 지금 하나씩 들어갔는데, SSD 장착을 하시게 되면 밑에 나사 부분을 미리 장착을 해두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잃어버려요. 또 유통사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는 게 나중에 AS에도 조금 더 좋으니까. 그리고 원래 정품 스티커인 거 마냥 그런 식으로. 장착이 모두 메인보드 제품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른 제품들 조립하고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완료가 됐고요. 이 사용자분 같은 경우에는 쿨링이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드하게 넣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가장 5800X3D랑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의 그래픽카드는 80 정도이지 않을까. 좀 있으면 3080 그래픽카드가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오를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80ti도 오를 거기 때문에 3070ti 쪽으로 라인을 잡아서 내려가셔서 잡는 것도 괜찮고, 튜닝 을 지금 선택하신 상황이죠. DDR4 마지막 500번대 칩셋에 붙일 수 있는 최강의 CPU, 게이밍 최강의 CPU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CPU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L3 캐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서 순정 램과 오버클럭 된 램 갭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2세대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 조금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여기에 들어갈 돈을 그래픽카드 쪽에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기도 하고요. 메인보드 자체도 1800X를 생각해서 봤을 때는 요거랑 같이 제일 많이 나갔었던 게 박격포 제품이랑 에이서스 B550 플러스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엘리트 요 제품.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판매량이 많이 부진하긴 하지만 사용하기엔 크게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 거고, 450 박격포 정도만 쓰셔도 현재는 지금 품절 상태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한간에는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A320에다가 요걸 붙여서 게이밍으로 사용할 땐 성능 저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었는데, 메인보드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인텔보다는 높지 않다는 점, 이 CPU 발열 얘기를 조금 안 할 수 없는데, 5800X에 가장 많이 사용됐었던 게 2열 순행 제품입니다. 가격대를 따지고 봤을 때는 3열 순행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지만, 자, 쿨러 테스트하던 도중 또 이런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B550 보드들은 거의 다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인식은 잘해요. 잘 켜집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일단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벤치를 돌렸는데 5600의 전력량보다 더 낮게 찍히는 거예요. 한 65W인가? 상황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뭐 벤치를 잘못했나, 부하를 뭔가 잘못 걸었나 해서 몇 번을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부하를 잘못 건 게 아니더라고요.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에이서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메인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버전은 2008 버전이고 5800X 3D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2423 버전.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 5월 8일 가장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업데이트가 돼봐야 얼마나 되겠냐, 또 빨라져봐야 얼마나 되겠냐, 차이가 꽤나 많이 나더라고. 프라임 95 AVX 1을 켰을 때 65W가 꽂혔었는데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는 최대 클럭은 3.4, 최대 온도 53도, 사용 전력은 55W 이렇게 나왔었던 것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 최대 클럭 4.4로 올라갔고요. 최대 온도는 85도, 전력은 111W, 전력량은 거의 딱 2배로 올라간 거죠. R23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 CPU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를 보려고 지금 일단 돌린 거기 때문에 처음 돌렸을 때는 11515점, 이후에 돌렸을 때는 14283, 약 24.00083% 정도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기존 전에 있었던 B550 바이오스 같은 경우엔 5800X 3D 제품이 나오기 전에 바이오스를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최대한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준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하시는 걸로.